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극히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영화 그리고 책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는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호밀밭의 반항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10월 22일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버스 타고 서울까지 나가서 봤어요. 시골 사람이라서 잠실 엘모 그룹의 그 샤오론 타워 있죠? 이 야릇하게 생긴 그 건물에서 봤습니다. 영화 보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책방에 들려서 책 구경을 좀 했는데 읽지 못했어요. 비디오 찍느라. 브이로그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책 보고 싶은데 카메라로 찍어야 되니까 승질도 나고. 또 영화 시간 돼서 영화 보러 이제 극장에 들어갔는데 영화 시작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요즘 극장에 웬 놈의 선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것도 성질나서 좀 죽을 뻔했습니다. 성질을 좀 죽이던가 해야 되는데 진짜 역시 서울은 참 좋긴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저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특히 저는 영화에서 이 제롬 데이비 셀린저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문학과 교수인 휘트 버넷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휘트 버넷 교수는 셀린저에게 작가로서 가져야 할 어떤 책임감과 그리고 어떤 기본 자세를 가르치는데요. 이런 가르침을 통해 셀린저는 글을 쓰면서 받았던 어떤 여러 압력들 있죠.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고 넌 지금 이거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뿐이야. 이런 자신과 주변으로부터의 오는 그런 의심 그리고 압력들을 이겨내고 서서히 어떤 작가로서의 자세를 기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야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영화 속 피트버넷 교수의 가르침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저에겐요. 영화에서 이 휘트버넷 교수는 성경과 코란을 어떤 종교이기 전에 이야기 카테고리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교수는 이야기란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주는 어떤 오락매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상을 안내하는 또 인생을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에 대한 이런 휘트버넷 교수의 컬트적인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읽고 어떤 보는 어떤 이야기나 영화, 책들이 사람의 사고체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아주 그냥 패가망신하는 것처럼 나쁜 이야기도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만한 어떤 가공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거울신경 세포 조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거울신경 세포 조직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읽는 어떤 여러 컨텐츠 속 그런 상황들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폭력과 현실 속 폭력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인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모든 창작자들에게 종교인 만큼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영화 속의 어떤 폭력 장면, 어떤 선정적인 장면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반드시 어떤 건전한 영화만 찍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어떤 이야기에 어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나온다면 이를 보상할 만큼의 좋은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창작자들은 어떤 폭력적인 장면들을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어떤 오락물로서 이렇게 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무엇으로 느끼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창작자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셔야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좋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해주세요 좀. 그렇다면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창작자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글을 주지도 안 되고요. 이런 것에 대답할 만한. 하지만 그럼에도 어,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본다면 일단 좋은 이야기를 만들려면 재능이 필수지요. 빛나는 재능, 마법 같은 재능으로 그냥 이렇게 쓰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런 재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과거에는요. 하지만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최근에 저는 어떤 작가의 이야기적 재능보다
어떤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어떤 진실함이 없는 이야기를 만든다면 그 이야기들은 가식과 허식 그리고 허세로 가득 찬 작품들에 불과하더라고요. 예, 반면에 진실한 이야기는 아무리 사소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이게 아주 신기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 진실한 이야기에는 어떤 절실함이 묻어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셀린저는 큰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외상을 통해 셀린저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사회와 불화하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그리고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셀린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셀린저는 이런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소설 쓰기에 매달리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소설이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실함을 가지고 진실하게 써내려간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을 통해 셀린저는 스스로를 구원함은 물론 많은 독자들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특히 사회와 불화하는 예민한 젊은이들에게 말이지요. 예, 그럼 저는 여기서 자신에게 진실함으로써 세상과 가장 가깝게 맞닿고 싶다는 아이러니한 욕망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위해 호밀밭의 반항아의 원작 책이죠. 셀린저 평전의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음사에서 출판된 책인데 현재 절판된 상태입니다. 케니스 솔라웬스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셀린저의 삶을 뭐 아주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이렇게 세밀하게 다룬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최근 뭐 예스24나 뭐 알라딘에서 중고 서적이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이게 정가가 3만 원인데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해서 이 절판된 책을 굳이 구하시는 것보다 셀린저의 다른 소설책들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로 비싼 돈을 내고 사보실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감히 얘기하건데. 물론 재출간되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예, 또 잡설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힘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읽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셀린저는 운명에 대한 강한 직감이 있었지만 깊은 의심에 빠져있던 시기도 있었다. 이 점은 종종 진심 어린 낙담을 담고 있던 자기 혐오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셀린저는 전문가다운 끈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개발한 것 같다. 그는 그러한 끈기를 작가 생활 내내 유지했다. 셀린저는 단 한 번도 자기 의심 앞에서 야망을 꺾지 않았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자질은 거의 없다. 네, 여러분이 어떤 절실함이 묻어나는 진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과 대면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원하시는 것들 모두 이루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나름대로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